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쪽부터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한국어문학과 20학번 정다원입니다. 저는 한국어문학과 20학번 이유빈입니다. 네, 저는 한국어문학과 20학번 권지은이고 지금 조원분들의 친구입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쵸, 저희가 안 알려드렸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참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막 큰 사건은 없었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를 보면 일단 시선부터가 곱지 않았고 무조건 다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배제하고 약간 이런 차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하실 때 결정장애나 PTSD라는 말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결정장애라는 말을 좀 자주 들었고 저도 몇 번 쓰는 것 같습니다. 결정장애 말고도 혹시 PTSD라는 말도 많이 쓰시나요? 네. 방송. 네. 이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정장애는 실제 장애로 분류되기 어려운 일상의 가벼운 어려움을 장애에 빗대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합성이나 의미의 결함이 장애를 단순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무례함이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PTSD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거나 장애인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퀴즈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 저희가 앞서 나눠드린 예문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요? 네. 네, 다 찾으셨나요? 대답을 공개해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예문 속에 담은 장애 차별어는 총 5개입니다. 혹시 몇 개 맞추신 거 같나요? 5개 썼는데 그냥 다 맞춘 것 같은데 약간 감으로 쓰는 게 그러면? 있어가지고 왜 이런 단어들을 골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찐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사실 장애랑 어떤 맥락에서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비속어랑 주류가 아닌 걸 속하는 걸 칭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뜻을 모르겠지만 왠지 차별일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어떤 장애인을 사실 약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씁니다. 찐따는 우리말셈에 따르면 절름발이의 방언이라 나와 있으며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거동에 장애를 겪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절름발이를 뜻하는 일본어 찐빠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찐따라는 말은 지체장애인으로 순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남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용을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병신은 혹시 왜 찾으셨는지 이유를 한번. 병신도 약간 장애인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단어로 약간 생각이 유추가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병신이라는 게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라고 들어서 이것도 약간 차별적인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찾기 쉬우셨죠?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이를 낮잡아 이르는 병신과 같은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용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차별어로 분류되었고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사용을 지양하자고 이야기해와서 익숙하실 것 같네요. 병신 역시 찐따와 마찬가지로 남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욕설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벙어리는 혹시 왜 고르셨는지? 벙어리는 아마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남용을 하면서 약간 좀 비하 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예문에서는 벙어리 장갑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벙어리 장갑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벙어리 장갑은 엄지손가락만 따로 가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함께 끼게 되어 있는 장갑을 말하죠. 벙어리 장갑의 벙어리라는 말은 옛말 버어리에서 기원합니다. 용언 버우다는 말을 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뒤에 낮잡아 부르는 의미를 담은 전미사 어리가 붙어 버워리, 즉 벙어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볼 수 있겠죠. 벙어리 장갑의 단어 구성은 언어장애를 혀나 입이 묶인 것으로 보고 비슷한 맥락에서 네 손가락이 하나로 묶여 편히 움직이지 못하는 장갑이라고 단어를 합성한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손모아 장갑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정상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상인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 뿐이지 이제 비정상인 것이 아닌데 그거를 장애인, 정상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알고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정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하며 정상인은 정상인 사람을 의미하죠. 주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정상인이라 칭하곤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반대말로 정상인이 사용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레 비정상인이 되겠죠. 장애가 없는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보는 것은 장애인에게서 정상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레 장애인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간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연히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르기보다 비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개를 골라주셨고, 네.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땡깡을 네. 골라주셨어요. 그 땡깡을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땡깡 피우다? 이 표현이 쓰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약간 발작 그런 거를 이르는 말이라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또 이쪽은 땡깡을 안 골라주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애기들한테도 많이 쓰는 말이고 이래서 나쁜 말인가라는 걸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경련과 발작을 동반하는 뇌질환, 뇌전증을 일본어로는 덴칸이라고 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이러한 뇌전증의 증상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땡깡 쓰다, 땡깡 부리다 등의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뇌전증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지 부리다로 바꿔 말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몰랐던 것도 많아서 저도 이런 단어를 안 쓰지 않으니까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쓰는 거를 막 무조건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흔히 많이 쓰는 말들이 이렇게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좀 반성하게 됐고요. 앞으로 좀 이런 말들은 좀 기피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런 표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게 되고
이 표현들이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안 쓰실 건가요? 네. 저희랑 약속합시다. 빨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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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단어들이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단어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단어의 형성 과정과 결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별적 언어에 대한 판단은 발신자의 표현 의도보다 수신자의 의미 수용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201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장애인 집단의 53%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가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말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오른손의 오른은 옳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왼손잡이들을 차별하는 인식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단어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충분히 바꾸어 쓸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라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말에는 힘이 있어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도 누군가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벙어리 장갑, 정상인, 땡깡은 손모아 장갑, 비장애인, 억지 등으로 바꾸어 말하고 찐따와 병신과 같이 말 자체에 남을 비하하는 의도를 지닌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장애차별어 멈춰 였습니다.